반갑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공간 PT박스입니다. 오늘은 물리치료 국가고시 2교시 근골격계 중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을 위해서 중재 파트는 총점을 올려야 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중재에서 3교시 실기 문제의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해야만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선생님일수록 1교시에서는 각 과목들 꽈락을 면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고 2교시 중재에서는 합격을 위한 총점을 올리기에 박차를 가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운동학습입니다. 운동학습은 인지, 연합, 자동 단계 순으로 일어납니다. 인지 단계는 운동 또는 기능적 과제의 목적 요구 사항을 배우는 단계이고, 연합 단계는 보다 많은 다양한 동작이나 과제 연습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동 단계는 동시에 여러 과제를 수행 가능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 운동 조절입니다. 운동 조절은 운동성, 안정성, 조절된 운동성, 숙련 순으로 일어납니다. 세 번째 골절의 분류입니다. 골절은 완전 골절과 불완전 골절, 특수 원인 골절로 나뉘는데, 완전 골절에는 단순 뼈만 골절되어 뼈 조각이 3개 미만인 단순 골절, 골절부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고 단순 골절과 비슷한 폐쇄 골절, 골절부가 밖으로 노출되어 뼈 속질 감염 위험이 높은 개방 골절, 골절 편수가 3개 이상인 분쇄 골절, 골절 한쪽이 다른 한쪽 속에 남아있는 매몰 골절, 단단 뼈목이 해면 조직에 눌려 들어간 Y형 또는 T형 골절이라 불리는 압박 골절, 골절 주위 섬유 및 조직 손상이 동반되는 합병 골절이 있습니다. 불안정 골절에는 소아에서 호발하고 노뼈 좌뼈에서 호발하여 뼈 거칠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생국골절, 근만간 상태인 균열골절, 강한 힘에 눌려서 발생하여 머리뼈에 호발하는 함몰골절, 큰 힘이 작은 면적에 가해지는 관통골절이 있습니다. 특수 원인 골절에는 병적 진행에 의해 약해진 뼈가 쉽게 골절되는 병적 골절, 정상 뼈에 작은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반복된 결과로 나타나는 피로골절이 있습니다. 네 번째, 치밀뼈 치유 과정입니다. 염증기, 복원기, 재형성기를 거쳐 치유가 진행됩니다. 염증기의 경우 골절 후 5일 이내로 일어납니다. 복원기는 골절 후 3개월까지 거짓뼈를 형성하고, 재형성기에는 뼈 파괴세포가 과형성된 거짓뼈를 흡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골절 치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반드시 외워줘야 합니다. 소아가 성인보다 빠르고 부신 거칠 호르몬이 적을수록 칼시토닌, 에스트로겐 분비가 많을수록 빠릅니다. 비감염성이 감염성보다 빠르고 혈액 공급이 많을수록 빠릅니다. 경사상 골절, 나선상 골절, 가로상 골절 순으로 빠르고 팔 골절이 다리 골절보다 빠릅니다. 폐쇄성 골절이 개방성 골절보다, 뼈 몸통 끝 골절이 뼈 몸통 골절보다, 성장판이 해면뼈보다, 해면뼈가 치밀뼈보다 빠릅니다. 여섯 번째, 잘못된 융합 종류입니다. 부정 융합은 해부학적 위치가 아닌 상태로 비정상적 유합을 말하고, 지연 융합은 충분한 치료 시간이 지남에도 유합되지 못한 것을, 불유합은 유합 기전이 정지한 상태로 더 이상 유합 가능성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손골절입니다. 이전 해부학 영상에서 종종 말했듯이 물리치료 국가고시는 적지 않은 양을 한 번에 공부해서 쳐야 하는 시험입니다. 미리미리 공부하신 예비 선생님들께서는 꼼꼼히 공부하면 충분하지만, 저는 최저의 노력으로 최고의 효율을 만들어 보자는 가성비 좋은 영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가볍게 기억하실 수 있는 부분은 그림으로 기억하시고, 문제에 나오는 경우 보기를 기억한 그림에 대입해서 정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식화해서 가볍게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은 도식화된 그림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망치 손가락 골절은 손가락 평근, 먼 쪽 부착점이 단열되며 발생하는 백조목 변형을 말합니다. 복서 골절은 다섯 번째 손허리뼈 목 골절입니다. 베넷 골절은 첫 번째 손허리뼈 몸통 골절로 노뼈 쪽 탈구가 동반됩니다. 롤란도 골절은 첫 번째 손허리뼈 몸통 쪽에서 발생하지만 분쇄 골절이고, Y형 골절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손목뼈 골절입니다. 콜레스 골절은 손바닥을 짚고 넘어질 때 골절이 되는데, 노뼈 먼 쪽이 뒤쪽 전이 되어 포크형 모양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스미스 골절은 손등으로 짚고 넘어질 때 골절되는데, 노뼈 면 쪽이 앞쪽 전이 되어 정원삼 모양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손배뼈 골절은 손목 편, 노쪽 굽힘 상태로 넘어질 때 골절이 되는데, 코 담뱃갑 부위에 건초염이나 압통이 나타납니다. 합병증으로는 무혈성 괴사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아래팔 골절입니다. 몬테지아 골절은 강제로 과도하게 엎친 편 상태에서 아래팔에 직접적인 가격이 있었을 때 좌뼈 몸쪽 부분 골절과 노뼈 머리 탈구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갈레아치 골절은 과도한 뒤침 상태에서 손을 짚고 넘어질 때 노뼈 먼쪽 골절과 아래 노자 관절 탈구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번째, 팔꿈치 골절입니다. 위팔뼈 먼쪽 골절에는 관절 융기 위 골절, 가쪽 관절 융기 골절, 안쪽 위 관절 융기 골절, 관절 융기 사이 골절, 팔꿈치 머리 골절이 있습니다. 합병증으로 뼈대기 근염은 화골성 근염이라 불리는데 불충분한 고정이나 초기에 잘못된 운동, 강한 마사지 등에 의해 뼈 융합이 될 때 잘못되어 근육의 뼈 조직이 출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볼크만 허혈성 구축의 4대 증상은 4P라고 해서 페인, 통증, 파로르, 창백, 퍼라러시스, 마비, 펄스리스, 무맥이 나타나고 하나 더 하자면 5P로 이상 감각, 페라스테스가 추가됩니다. 괴몰입한 변형은 운반각이 감소되어 5도 이하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11번째 위팔뼈 골절입니다. 합병증으로는 노신경 손상으로 손목 처진 변형이 나타납니다. 중재로는 코곱 부목을 사용해야 합니다. 12번째 빗장뼈 골절입니다. 한쪽으로 넘어지며 손을 뻗는 자세로 넘어질 때 빗장뼈 골절이 나타나는데 골절 중 가장 빈번하고 중간 3분의 1 부위에서 80% 발생합니다. 비수술적 중재로는 팔자 붕대 고정이 있습니다. 13번째 목뼈 골절입니다. C1 골절, 제퍼슨 골절은 과다 펴식 고리뼈에 고리 골절이 나타납니다. C2 골절, 교수형 골절은 과굽힘 펴식 치아 돌기 골절이 나타납니다. 14번째 골반 골절입니다. 찢긴 골절과 골반 고리 골절로 크게 나뉘는데 찢긴 골절은 위치로 기억하면 됩니다. ASIS, AIIS 찢긴 골절과 궁둥뼈 거친면 찢긴 골절이 있습니다. 골반 고리 골절은 안정성 골절과 불안정성 골절로 나뉘는데 안정성 골절은 엉덩뼈 날개 골절, 아래 엉치뼈 가로 골절, 두덩가시 골절, 두덩 결합 부분 분리가 있습니다. 불안정성 골절로는 두덩뼈 앞쪽 활골절, 양동이 손잡이 골절, 두덩뼈 결합부 분리, 가쪽 압박 골절, 엉치 엉덩 관절 골절, 골반 전 붕괴, 수직 엇갈림 골절이 있습니다. 15번째 넙다리 뼈목 골절입니다. 원인으로는 교통사고, 벌림식 가쪽 돌림근, 모음근, 동시수축 등이 있고 합병증으로는 무혈성 괴사가 나타나고 중재로는 등척성 운동이나 부드러운 수동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16번째 무릎 관절 골절입니다. 정강뼈 관절 융기 골절은 범퍼 골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정강뼈 몸쪽 3분의 1 부위의 골절로 겨딘대에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7번째 발목 발 골절입니다. 포트 골절은 안쪽 번짐력에 의해 가쪽 번짐되어 발생하며 목말뼈 가쪽 아탈구, 삼각인대 파열, 종아리뼈 골절이 나타납니다. 뒤피트랑 골절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발에 심한 충격이 가해질 때 발생하며 먼쪽 종강 종아리 인대와 뼈 사이 인대 파열, 종아리뼈 골절, 목말뼈의 위쪽 탈구가 함께 나타납니다. 발꿈치뼈 골절은 발목뼈 골절 중 가장 많고 호파 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목말뼈 골절은 높은 곳에서 떨어질 경우 목말뼈 충격에 의해 나타납니다. 18번째 탈구입니다. 탈구는 관절면의 접촉이 완전히 소실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아탈구는 접촉이 다소 남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19번째 어깨관절 탈구입니다. 부리 돌기 아래의 탈구는 가장 흔한 앞쪽 탈구로서 겨드랑 신경 손상이 보통 동반됩니다. 정복 종류로는 겨드랑이에 치료사 발을 넣어 안쪽 가쪽 돌림하며 견인하는 히포크라테스 방법, 엎드린 상태에서 손목에 줄을 달아 중력에 의해 정복시키는 스팀슨 방법, 120도 벌림 상태에서 위팔 60도 가쪽 돌림시키며 정복하는 밀치 방법이 있습니다. 20번째 노뼈머리 아탈구입니다. 팔굽관절 손상 중 빈도가 가장 높고 소화에 호발합니다. 아래팔 엎침 팔굽관절 펴 상태에서 갑자기 당길 때 발생합니다. 팔굽관절 굽힘 상태에서 아래팔 가쪽 돌림하면서 정복을 하게 됩니다. 21번째 반달뼈 탈구입니다. 손목 과다편 노쪽 치우침 상태로 바닥을 짚고 넘어질 때 발생하는데 합병증으로는 손목골 증후군, 손배뼈, 반달뼈, 무혈성 괴사, 반달 세모뼈, 손배 반달뼈 분리가 있습니다. 22번째 엉덩관절 뒤쪽 탈구입니다. 엉덩관절 굽힘, 모음 상태로 뒤쪽으로 강한 힘을 받을 때 발생하는데 탈구된 다리가 단축되고 넙다리 굽힘, 모음, 안쪽 돌림 변형과 궁둥신경 손상이 동반됩니다. 정복법으로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엉덩이 90도 굽힘에서 서서히 위쪽으로 결인하며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안쪽 돌림을 해서 정복하는 앨리스 방법과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발목에 줄을 매달아 적용하는 스팀슨 방법이 있습니다. 23번째 선청성 위쪽 어깨뼈입니다. 안쪽 어깨뼈가 비정상적으로 상방으로 전이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편측성이 양측성보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많이 발생됩니다. 증상으로는 기운목이나 척추 역구급증이 발생합니다. 24번째 돌출된 어깨뼈입니다. 돌출된 어깨뼈와 같이 항상 나오는 내용인 경우 키워드 위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가슴 신경 마비, 앞 톱니근 약화, 어깨뼈 고정 보조기, 푸시업 플러스입니다.
25번째 뒷비트랑 구축입니다. 손가락 굽힘 구축으로 손가락 근막의 진행성 비우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서 호발하며 양측성입니다. 26번째 선청성 엉덩관절 탈구입니다. 특징으로는 엉덩관절 벌림 제한, 모음근 구축이 나타나고 편측 발생 시 넙다리 안쪽 피부 주름과 척추 역구급증이 나타납니다. 양측 발병 시 척추 앞구급증이 증가됩니다. 보조기로는 본로젠 부목, 파브리칼니스, 벌림 보조 장구가 있습니다. 보조기의 경우 앞으로 나오는 것들도 대충 어떻게 생긴 건지 확인해야 합니다. 3교시 실기에서 보조기 모양을 모른다면 내용을 알더라도 정답을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특수 검사로는 탈구 유도 검사인 바로우 검사, 탈구 정복 검사인 오토라니 검사가 있고, 넙다리뼈 머리 위아래를 움직여 움직임의 질을 파악하는 텔레스코핑 검사, 피스톤 검사가 있습니다. 트란델렌버그 검사는 중간 불기근 약증을 확인하는데 편측 약화 시 척추 역구급증을 동반하고 양측 약화 시 오리걸음 보행을 하게 됩니다. 갈레아치 징후는 엉덩이 굽힘, 무릎 굽힘 자세에서 탈구 쪽 무릎이 건축 무릎보다 낮아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27번째 안굽이 박굽입니다. 이전 해부학 영상이나 운동학 영상에서 이미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안굽이 엉덩, 박굽이 무릎에서 단축된 근육, 신장된 근육입니다. 생각하면 당연한 내용이니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8번째 선척성 안쪽 들림 휜발증입니다. 꿈치 들림 휜발과 안쪽 번짐이 합해진 형태인데 목말뼈의 전방 전이와 목말배 관절 아탈구를 동반합니다. 정강신경 구축과 장단지 근육, 무용성 위축이 나타납니다. 안쪽 가장자리 근육인 앞 뒤쪽 정강근이 단축되고 가쪽 가장자리 근육인 종아리근은 신장됩니다. 교정 순서는 케이브라고 외우면 됩니다. 하나씩 이야기하자면 휜발, 모음, 안쪽 번짐, 발꿈치 들림 순서로 교정하면 됩니다. 보조기의 경우 데니스 브라운 보조기 모양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29번째 편평발입니다. 발바닥 안쪽 세로알 높이가 낮아져 발바닥이 평평해지는 변형을 이야기하는데 유연성 평평발과 강직성 평평발로 나뉩니다. 유연성 평평발은 체중 부하 시 평평해지고 비체중 시 발바닥 활이 다시 나타납니다. 강직성 평평발은 체중 부하 상관없이 세로알이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0번째 굽은 발가락입니다. 갈퀴족이라고도 하고 발, 허리, 발가락 관절, 과다편, 몸쪽, 먼쪽, 발가락 뼈 사이 관절이 과다 굽힘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원인으로는 샤르코 마리투스병, 뇌성마비, 소아마비, 다발성 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31번째 기운목입니다. 사경이라고 불리는데 목 빗근 단축으로 머리는 환측 방향, 턱은 건측 방향으로 기울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32번째 척추 역구급증입니다. 평가 및 검사로는 아담스 검사로 스카이라인 검사라고 불리는 검사나 코브 측정 방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보조기는 T7 이상 증상은 미러키 보조기, T7 이하 증상은 찰스턴 보조기를 이용하고 크랩 운동을 통해 운동치료가 진행됩니다. 척추 역구분증에서 증상을 이야기하자면 이 그림 하나를 기억해줘야 합니다. 볼록층은 갈비뼈가 뒤로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슴 안의 간격이 줄어들어 호흡 문제를 야기합니다. 척추를 보자면 몸통은 볼록층으로 이동하고 가시돌기는 오목층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오목층에서 척추 사이 구멍이 좁아집니다. 33번째 허리 앞구급증입니다. 단축, 신장되는 근육을 기억해줘야 하고 치료는 윌리엄 운동이 있습니다. 34번째 뼈 관절염입니다.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와 관절면의 과잉골 형성을 말하는데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 체중 부하 및 큰 관절에 호발합니다. 증상으로는 관절 강직, 야간통이 나타나고 헤버딘 결절이나 보차드 결절, 무릎 안굽이 변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재로는 통증 완화, 운동치료, 협응 운동을 하게 되는데 협응 운동에는 플랭켈 운동이 있습니다. 35번째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뼈 관절염과 비교해가며 기억해야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성 질환이고 특징으로는 유말망에 만성적 비대염증 반응이 나타나 관절 연골과 주위 조직을 파괴, 관절 변형을 말하는 판누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전신 증상과 관절 변형이 있는데 전신 증상으로는 식욕 부진, 피로, 전신 쇠약증, 작은 관절에서 대칭 쪽으로 발생하고 아침 강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절 변형으로는 백조목 변형, 단축 구멍 변형, 엄지의 게임 키퍼, 박구비 무릎 변형 등이 나타납니다. 중재는 통증 완화, 관절 변형 방지를 해야 하고 일상생활에서는 큰 관절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36번째 통풍성 관절염입니다. 통풍은 퓨린의 대사장애로 혈중 요산이 증가해서 요산염 결정이 염증을 유발하는 대사성 질환입니다. 엄지발가락에 발, 허리, 발가락뼈 관절에 호발하고 중재로는 리튬 이온 도입법을 이용합니다. 37번째 채찍질 손상입니다.
가속 손상과 감속 손상이 있는데 가속 손상은 저침 손상이라고도 하며 과다편 이후 과다 굽힘에 의해 발생됩니다. 후방 충돌에 의해 보통 발생되는데 안목 근육, 뒤세로인대, 가시인대, 척추 후관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감속 손상은 과굽힘 손상이라고도 하며 과굽힘 후 과다편에 의해 발생됩니다. 전방 충돌이나 급 브레이크에 의해 발생되는데 뒤목 근육, 목덜미인대, 가시 사이인대, 가시끈인대, 뒤세로인대, 척추뼈 몸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38번째 가슴문 증후군입니다. 원인으로는 T7 가로돌기가 길어져 신경을 압박하는 목갈비뼈 증후군, 갈비뼈, 빗장뼈, 안목갈비근 사이 공간이 협소해 신경, 혈관을 압박하는 갈비 빗장 증후군, 작은 가슴근 긴장으로 압박되는 과벌림 증후군, 목갈비 긴장으로 압박되는 안목갈비 증후군이 있습니다. 검사로는 앉은 자세에서 어깨 120도 벌림, 전후에서 노동맥 촉진으로 알 수 있는 과벌림 검사, 앉은 자세에서 어깨 90도 벌림, 팔굽 90도 굽힘 을 유지하면서 손을 폈다 쥐었다 3분간 실시해서 검사하는 루스 검사, 앉은 자세에서 노동맥과 자동맥 모두를 촉진한 후 손을 폈다 쥐었다 하는 알렌 검사, 앉은 자세에서 환측 머리를 같은 쪽으로 굽힘하는 에드송 검사, 앉은 자세에서 환측 머리를 반대쪽으로 굽힘하는 홈스테드 검사가 있습니다. 38번째 가시위근 힘줄염입니다. 가시위근 힘줄염은 어깨 관절 주위에 어깨 세모근 거친면까지 국소적인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돌림과 벌림이 제한됩니다. 분류를 하자면 힘줄 먼 쪽과 힘줄 뼈막 이음부 깊은 부, 힘줄 뼈막 이음부, 큰 힘줄 이음부로 나뉘는데 각각 통증 범위를 한번 봐주셔야 합니다. 40번째 충돌 증후군입니다. 충돌 증후군은 위팔뼈와 부리어깨 봉우리 사이에서 돌림근 띠에 봉우리 윤활 주머니 충돌을 이야기합니다. 검사로는 어깨 90도 벌림, 앞으로 수평 모음 30도, 팔굽혀 아랫발 엎침 후 치료사는 아랫방향으로 저항을 주는 빈 깡통 검사, 팔굽혀 아랫발 엎침 후 관절 범위 끝까지 굽힘을 하는 니어 충돌 검사, 어깨와 팔굽 90도 굽힘, 주먹이 아래로 가도록 안쪽 돌림시키는 호킨스 케네디 검사가 있습니다. 41번째 돌림근띠 증후군입니다. 돌림근띠 근육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어깨 부인대 염증이나 파열을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검사로는 휘긴검사, 팔낙하 검사가 있습니다. 42번째 굳은 어깨입니다. 50견이라고 불리는데 어깨 통증, 운동 제한을 동반하고 만성기에는 주위 근육 위축을 동반합니다. 어깨 관절 벌림, 가쪽 돌림 시 통증이 증가하고 중재로는 코드만 운동과 등척성 운동이 있습니다. 아플레이 긁기 검사를 통해 어깨 관절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데 어깨 모음, 안쪽 돌림, 가쪽 모음, 어깨뼈 벌림, 기능 제한을 검사하는 첫 번째 그림, 어깨 관절의 벌림, 가쪽 돌림, 어깨뼈 위쪽 돌림, 올림 기능 제한을 하는 두 번째 그림, 어깨 관절의 모음, 안쪽 돌림, 어깨뼈 모음, 아래쪽 돌림, 기능 제한을 검사하는 세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43번째 가쪽 위 관절 융기염입니다. 테니스 엘보라고 불리며 손목 관절 펌시키는 근육들의 과긴장에 의해 발생하는데 가쪽 위 관절 융기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짧은 노쪽 손목 펌근에 호발하며 아래팔 엎침, 뒷침하면 통증이 나타납니다. 검사로는 손목 펌 저항을 통해 검사하는 코젠 검사, 손목, 손가락 완전 굽힘을 하는 밀 검사, 마우슬리 검사 등이 있습니다. 44번째 안쪽 위 관절 융기염입니다. 골프 엘보우라 불리며 손과 손목 굽힘을 시키는 근육의 과긴장에 의한 병변입니다. 먼 엎침근과 노쪽 손목 굽힘근에 호발하는데 아래팔 엎침, 손목 굽힘 시 저항을 주면 통증이 발생합니다. 검사로는 손목 굽힘에 저항을 주는 역코젠 검사, 손목 손가락 완전 펌을 시키는 역밀 검사가 있습니다. 45번째 협착성 힘줄 윤활 망염입니다. 득회르병이라고 하며 해부학적 코 담백갑 부위에 긴 엄지 벌림근, 짧은 엄지 편근의 만성적 힘줄 활막염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손 안에 넣고 주먹을 쥔 상태로 좌쪽 편의를 시키는 핑켈스타인 검사가 있습니다. 46번째 손목굴 증후군입니다. 손목굴을 통과하는 구조물은 정중신경, 깊은 손가락 굽힘근, 얕은 손가락 굽힘근, 긴 엄지 굽힘근이 있고 반달뼈 탈구나 콜레스 골절로 손목굴 증후군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검사로는 손목굴을 압박하는 손목굴 압발 검사, 손등을 마주대고 손목 굽힘을 유지하는 팔랭 검사, 그 반대인 역팔랭 검사, 손목을 두드리는 티넬 징후 등이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가이온굴 증후군은 자신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47번째 궁둥구멍근 증후군입니다. 궁둥구멍근의 과긴장 및 비대로 인해 궁둥뼈 신경을 압박하는 병변입니다. 검사로는 패트릭 검사와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엉덩이를 90도 굽힘 후 골반을 고정하고 넙다리 모음시키면서 통증을 확인하는 슈덱 검사가 있습니다.
48번째 십자인대 손상입니다. 손상 기전은 앞 십자인대는 무릎 과다평, 정강뼈 안쪽 돌린 시 손상되고 뒤 십자인대는 정강뼈 뒤쪽 전이나 무릎 굽힘 상태에서 정강뼈 윗부분에 외력을 가해질 때 손상됩니다. 검사로는 앞 십자인대는 앞끌림 징후 라크만 검사, 뒤 십자인대는 뒤쪽 끌림 징후 역 라크만 검사가 있습니다. 49번째 겨딘대 손상입니다. 안쪽 겨딘대 손상은 박구비 무릎 스트레스 검사, 가쪽 겨딘대 손상은 안구비 무릎 스트레스 검사와 아플레이 신형 검사를 하게 됩니다. 50번째 반달 연골 손상입니다. 손상 기전으로는 안쪽 반달 연골은 지면과 고정된 종아리에 넙다리 안쪽 돌림 힘에 의해 발생되고 가쪽 반달 연골은 지면과 고정된 종아리에 넙다리 가쪽 돌림에 의해 발생됩니다. 손상 빈도는 안쪽이 많고 간쪽이 적습니다. 검사로는 맥머레이 검사와 아플레이 압박 검사가 있는데 차이는 맥머레이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아플레이 압박 검사는 엎드린 상태에서 시행됩니다. 안쪽 반달 연골은 무릎 90도 굽힘 상태로 박구비 힘과 가쪽 돌림을 한 상태에서 무릎을 펴하며 소리나 통증을 보게 되고 가쪽 반달 연골은 무릎 90도 상태에서 안구비 힘과 안쪽 돌림을 한 상태에서 무릎을 펴하면서 소리나 통증을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1번째 발목 인대 손상입니다. 앞 목말 종아리 인대에서 호발하는데 안쪽 인대인 세모 인대는 앞, 뒤, 목말 정강인대, 정강 발배인대, 정강 발꿈치 인대가 있습니다. 세모 인대 검사로는 클라이거 검사가 있습니다. 52번째 허리 척추 원반 탈출증입니다. 보통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데 속질의 일부가 나와 척추의 경막이나 신경 뿌리를 압박하여 생기는 질환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퇴행성 변화, 외상으로 생기는데 L4-5 다음으로 L5-S1에서 호발됩니다. 검사로는 관절 징후 검사로 몸통을 폄하고 가쪽 굽힘하고 굽힘하는 몸통 운동성 검사가 있습니다. 경질막 징후 검사로는 누운 자세에서 고개를 들게 하는 캐링 검사, 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 관절을 완전히 폄한 상태로 다리를 침대에서 5cm 들게 한 후 30초간 유지하는 밀그람 검사, 목정백을 살짝 압박한 후 기침을 유발하여 통증을 보는 나프지거 검사, 아랫배에 힘을 주게 하고 통증을 확인하는 발살바 검사가 있습니다. 신경근 징후 검사로는 신경근 강도, 감각, 반사 변화를 확인합니다. 53번째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뼈에 척추뼈 사이 구멍이 좁아져 신경 뿌리를 침범하게 되어 허리 통증이나 간헐적으로 절뚝거림을 유발시킵니다. 허리나 무릎을 펴면 증상이 심해지고 구부리면 감소합니다. 그리고 쪼그러져 앉아 쉬면 괜찮아집니다. 특징으로는 다리 약화로 인해서 갑자기 주저앉는 버클링 현상이 있습니다. 54번째 퇴행성 척추염입니다.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척추 사이 원반이 변형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뼈돌기 형성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변형으로 척추신경 뿌리가 압박되어 등, 배, 다리, 팔에 연관통이 나타납니다. 55번째 강직성 척추염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골성 강직을 일으키는 척추관절 염증성 질환입니다. 특징으로는 대나무 척추가 있고 통증은 상행됩니다. 검사는 허리뼈 운동성 감소를 확인하는 쇼베르 검사, 호흡 시 가슴 확장 제한을 확인하는 가슴 우리 검사가 있습니다. 56번째 척추분리증입니다. 관절 간부의 결손을 말하는데 합병증으로는 분류압이 가장 흔합니다. 특징으로는 스코도그라고 해서 스코틀랜드 강아지 목걸이 모양으로 결손이 나타난 개 목걸이가 있습니다. 척추분리증의 분류압은 다음 단계의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57번째 척추 전방 전이증입니다. 하부 안전된 척추에 대해 상부 척추가 앞으로 미끄러져 나온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허리를 굽히면 전방 전이 정도를 축소시켜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58번째 진행성 근위 영양증입니다. 신경계 손상이 아닌 유전적 근 자체 이상으로 발생합니다. 진행성, 대칭성, 종아리 가성 비대가 특징입니다. 진행성 근위 영양증을 와튼시 분류법으로 분류하자면 반성 근위 영양증에는 듀시에느형, 베커형이 있고 상염색체 열성 근위 영양증에는 팔다리 이음형, 다리 이음형, 팔 이음형, 선청성 근위 영양증, 상염색체 우성 근위 영양증에는 얼굴 어깨 위팔, 유아의 얼굴 어깨 위팔, 눈, 어깨 종아리, 눈 인두, 먼 쪽 근위 영양증이 있습니다. 반성 근위 영양증의 DCN형은 중증입니다. 특징을 기억해줘야 하는데 유년기에 발생하고 진행 속도가 느립니다. 반성 열정 유전, 근 약화가 몸쪽에서 먼 쪽으로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큰 볼기근 약화로 앞구분증이 증가되고 넙다리 네갈래근 약화로 가우어 징후라 불리는 핸드니 게이트가 나타나고 장단직은 가성 비대가 나타납니다. 검사로는 넙다리 네갈래근 약화로 일어설 때 다리를 짚으면서 일어나는 가우어 징후, 어깨뼈 근육 약화 유무를 확인하는 메이온스 징후, TFL, 일리오티비알 밴드 약화를 확인하는 오보 검사, 엉덩이 굽힘 약화를 확인하는 토마스 검사가 있습니다. 반성 근위 영양증의 베커형은 경증입니다. 진행 속도가 느리고 증상이 양호합니다. 16세까지는 보행이 보통 가능합니다.
상염색체 열성 근위 영양증으로 팔, 다리, 이음형은 DCN형 다음으로 호발하고 지능은 정상입니다. 59번째 중증성 근무력증입니다. 후천성 자가 면역 질환으로 신경구 접합부 결함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굴근 대부분에 침범되고 점차적으로 팔과 호흡근까지 침범되어 후기에는 호흡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60번째 선천성 근무긴장증입니다. 오펜하임병이라고 하면 유전성이고 이완성 마비입니다. 깊은 힘줄 반사가 상실되나 표피 반사는 정상입니다. 61번째 뼈속 질염입니다. 골수염이라고 하면 미생물이 뼈 조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침범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10세에서 14세에 호발합니다. 호발 부위로는 정강뼈 윗끝, 넙다리뼈 아래끝, 노뼈, 좌뼈, 종아리뼈, 위팔뼈 윗끝이 있습니다. 진행 과정으로는 화농성 세균이 염증을 일으키고 뼈 괴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62번째 변형성 뼈염입니다. 파제 디지즈라고 불리며 과도한 뼈 조직의 흡수와 형성이 빠르게 진행되어 뼈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고 약화되면서 변형됩니다. 중년 이후 척추, 골반, 머리뼈, 넙다리뼈에 호발되고 척추 역구음증, 비구음증, 물고기 척추가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63번째 척추결핵입니다. 포트씨병이라 불리는데 다른 부위의 결핵이 혈행을 타고 척추로 전이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아에서 호발되고 결핵 예방접종은 BCG입니다. 64번째 뼈 엉성증입니다. 뼈 바탕질 감소로 뼈 밀도가 감소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로 인해서 쉽게 골절됩니다.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이나 칼슘, 철, 비타민 D, 에스트로겐 호르몬 장애 등이 있습니다. 65번째 넙다리뼈 무혈성 괴사입니다. 소아의 넙다리뼈 머리에서 일어나는 원발성 넙다리뼈 머리 구혈성 괴사입니다. 침범된 다리의 단축과 트렌델렌버그 사인이 나타납니다. 중재로는 토론토 보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66번째 절단입니다. 절단 시 보통 나타나는 변형을 기억해 줘야 됩니다. 위팔 절단 시 어깨 굽힘, 모음, 안쪽 돌림, 아래팔 절단 시 팔굽 굽힘, 넙다리 절단 시 엉덩 굽힘, 벌림, 가쪽 돌림, 종아리 절단 시 무릎 굽힘, 발목 관절의 경우 첨족 보행이 나타납니다. 이상 근골격계의 중재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신경계 중재로 찾아뵙겠습니다.